안녕하십니까, 유상입니다. 7월 26일 금요마 엑스파이콘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휴장 기간에 접어들었지요. 제주 경마가 한 주 쉽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과 서울 경마가 펼쳐지는데요. 금요일날 14개의 부산 경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현장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경주수가 많은 만큼 승부처 바로 공지하고 시작합니다. 부산 박근만 의원이 10경주와 14경주를 준비했고요. 저 유상환도 2경주, 8경주 그리고 12경주를 최대 승부처로 공지해 드리면서 1경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경주입니다. 국산권 10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최근 뛰어왔던 걸음으로는 6번 최강 위너, 거기에 9번 파극천, 얘네 두 마리가 직전 같이 뛰면서 2착 3착 왔지요. 편성으로는 동반 입장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조건인데, 자,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아요. 둘 다 또 게이트도 밀려있고 안쪽에서 지금 힘이 차고 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4번 해피 어게인은 꼭 한번 체크를 하자. 얘가 5월 18일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주로는 조금 가벼웠습니다. 11%대 주로인데 게이트 이탈도 상당히 좋았었고 붙잡고 선행을 나가서 마지막까지도 힘이 있었습니다. 헌데 지난 6월 21일 날 1300을 나오죠. 1300 빨랐던 레이스 흐름 속에서 선행은 앞서는 무리 없이 치고 나갔지만 거리적인 변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다시 1000m로 거리를 대폭 줄였는데 4번 게이트에 있죠. 거기에 강도 높은 훈련, 모든 것이 완벽하다라고 봅니다. 4번 해피 어게인이 오히려 여기서는 중심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중심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을 넣고 공략을 하면 충분히 노림수가 있는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2번 대교 상태 올라와 있고 5번 황금빛 마생도 상태가 올라와 있다. 요 말들까지는 제가 체크를 하면서 부산 1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육구 10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로 안고 가는데요. 현장에서는 1번 초동대장, 지금 다시 한번 1000m 입상 노리고 있고요. 2번 용호 7주라는 텀이 조금 관건이긴 한데 직전에 잘 뛰었죠. 자, 그래서 1번, 2번 쪽에 조금은 많은 포인트가 맞춰질 수도 있는 편성인데, 여기서 제가 승부를 하는 이유는 걸음이 늘고 있는 말, 그 중에 5번 액톤 스텔스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얘도 1경주에 4번 해피 어게인과 조금은 비슷한 패턴입니다. 6월 8일 주행검사 선행 나가서 여유있게 합격을 했고 직전 1300m 무리한 외곽 선입 전개 그리고 주저앉았는데요. 지금 1000m 편성이고 빠른 말이 몇 두 있지만 같이 뭉쳐서 선두권에 밀고 나와주면 충분히 능력으로 버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에서 5번 액톤 스텔스를 중심으로 본다. 얘를 놓고 승부할 겁니다. 현장에서 어지간하게 컨디션 이상만 없으면 놓고 승부할 거예요. 자, 그리고 한방 막건으로 적중을 만들어낸다. 자, 충분히 승부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여기 이경주는 5번 액톤 스텔스를 보고 있다. 저희 가족분도 어떤 말을 노리시던 액톤 스텔스는 꼭 한번 챙겨가 주시고요. 현장에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또 한번 압축된 마번으로 적중까지 만들어내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육구 1200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이세말들이 좋죠.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세말들이 최근에 완벽한 걸음 성장 보여주고 있는데요. 7번 톱파이어, 사실 지난번 3착 조금 아쉬웠어요. 스타트에서 밀리면서 올라왔지만 빨랐던 레이스 흐름 13%대 불량주로 조건에서 아쉽게 3착인데, 당시에 같이 뛰었던 말이 6번 원더풀 피스입니다. 마지막 걸음으로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죠. 7번 톱파이어는 중심이다 보고 있고요. 3번 스타우룸이 데뷔전인데 좀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뛰어왔던 말들 중에서는 4번 에코선, 마체가 왜소하지요.
이런 편성에서 한번 노리고 다음에는 조금 불리하면 버려도 되는 말. 자, 그런 말 중에 하나가 4번 에코선인데 마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4번 게이트의 이점을 최적으로 풀어갈 것 같습니다. 직전 좀 아쉬웠어요. 외곽 게이트 분리했던 조건. 하지만 이번에는 최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다. 7번을 중심에 두고 3번, 4번 쪽에 좀 압축해서 포인트 맞춰놓겠고요. 이런 축이 있는 경주는 현장에서 맞춰놓고 가야 돼요. 자, 그래야 우리가 승부할 때도 조금 힘이 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주에서 너무 군영수를 넓혀서 맞춘다. 환수가 나오지가 않겠죠. 자, 그럴 것 같으면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압축해서 공략할 수 있으면 이런 경기에서 힘을 실어서 압축 적중을 만들어내야 된다. 유상하는 7번 넣고 3번, 4번 쪽에 포인트 맞춰놓고요. 마지막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육구 1300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1번 메이저 히트 3번 아모르 파티, 거기에 6번 원더풀 스윙까지가 최근에 좀 잘 뛰고 있고 7번 맥스파워, 8번 난산여제, 9번 미지업까지도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죠. 3번 아모르 파티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6월 7일 경주는 좀 세게 읽어드렸는데 거리도 늘어있고 상태도 직전만 못하다. 최고 인기 팔리고 무너졌어요. 그때보다는 조금 올라왔지만 얼마만큼 자기 걸음을 보여주느냐 그 싸움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최적 전개 메이저 히트와 6번 원더풀 스윙 얘네 두 마리를 조금 더 좋게 평가합니다. 특히 6번 원더풀 스윙은 지난번 3차기 우연이 아니에요. 1번 메이저 히트와 같이 뛰었을 때 선행 나가서 지구력이 조금 약했는데 그때부터 훈련 강도를 대폭 올리고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말이 6번 원더풀 스윙이다. 이번 4경주는 되는 말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중배당 혼전 편성인데 자, 그 중에서 1번, 6번 쪽에 포인트 맞춰놓고 또 현장까지 집중을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육구 1300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이공마가 경주 편성 자체가 되는 말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큰 고배당보다는 되는 말들 안에서의 정확한 축 선정 그리고 압축이 중요한 경마 1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도 3번 메이저 펀치, 4번 히든보이, 그리고 7번 패러디드 로켓. 얘네 3마리의 상태가 좀 좋습니다. 그 외에도 될 수 있는 말들 몇 두가 있고요. 자, 그리고 11번 노벨라는 7주라는 텀이 있어요. 그 이유가 6월 7일날 폐출혈이 발생이 됐죠. 자, 외곽 게이트 분리해요. 하지만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폭발력은 충분히 6분에서 통할 수 있겠구나. 얼마만큼 자기 컨디션을 잘 지켜주느냐 싸움인데 얘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다. 이번 5경주는 되는 말들이 많은 조건에서 3번 메이저 펀치, 4번 히든보이, 거기에 7번 패러디도 로켓 이 세 마리 쪽으로 조금 더 압축을 해놓고요. 또 현장에서 조금 이제 그 외에 되는 말들까지 체크를 해서 충분히 적중을 만들 수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배당판에 따라서 배당판 형성에 따라서 현장 승부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경주가 이번 5경주다. 그 중에 3번 메이저 펀치, 4번 히든보이, 7번 패러디도 로켓까지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육구 1600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1번 후세 제왕이 최근에 조금 아쉬웠는데 1번 게이트에 좀 최적으로 살려갈 수가 있겠죠. 어지간하면 중심이에요. 여기서 1번은 믿고 들어가는 경주 편성으로 보고 있고요. 쉽게 끝나면 6번 이터널 트론 1번 6번 쪽에서의 한방막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더 뛸 수 있는 기대치가 있는 말들 내지는 조금은 최근 들어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는 말들이 있는데 4번 배다리 케이퍼와 8번 텍사스 공주입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안 팔릴 것 같은데 제가 훈련 상태를 좀 좋게 봤기 때문에 체크해 드릴게요. 7번 슈퍼그레이트인데 1번 6번에게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 수가 있다. 뭐가 하나 삐끗하면 충분히 이변을 낼 수 있다. 4번 배다리 케이퍼, 7번 슈퍼그레이트, 거기에 8번 텍사스 공주까지는 체크를 하면서
육경주 집중합니다. 중심은 1번이다. 쉽게 끝나면 1번, 6번이다. 거기에 복병마까지 오픈해 드렸고요. 현장에서 압축을 하겠습니다. 부산 7경주입니다. 국산로고 1000m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승급전이지만 10번 해피어걸 선행 나가면 또 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외곽 게이트를 잘 극복하느냐 그 싸움 되겠고요. 4번 울산장군 요거는 진짜 좀 아쉬워요. 6월 16일부터 상태가 너무 좋았는데 자기 역할을 조금 못해주고 있어요. 근데 편성만큼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났습니다. 4번 10번이 최저 배당을 뚫리는 편성. 자, 그리고 여기서 1번 대용왕 내지는 지금 3번 흑설공주 2번은 본인 하나도 상태만 좋으면 선행 나가서 도는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약간 상태가 지금 쉬다 나와서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복병권으로 1번 대왕봉과 3번 흑설공주를 말씀을 드릴 텐데, 흑설공주는 최근에 뜬 건 없어요. 거의 뭐 바닥바닥 기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백판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예전에 한 6개월 전에 컨디션 좋았을 때는 1000m에서 상당히 좋은 기록도 보유가 있습니다. 훈련 내용에서는 그때 당시 걸음을 저는 회복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3번 흑설공주다. 이 말은 꼭 한번 W 체크해 주시고요. 저 역시 마지막까지 한번 집중해서 흑설공주를 체크하는 그런 경주 조건이다 말씀드립니다. 4번, 10번, 4번 속에서의 능력은 조금 앞서 있지만 변수가 있다. 외곽으로 밀려있고 울산장군은 최근에 좋았던 컨디션에서의 이걸음이라고 하면 이변 연출도 가능한데,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걸음 보여주고 있는 한번 흑설공주는 우리가 꼭 한번 체크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반부 최대 승부처 8경주입니다. 국산로고 1300 11마리 나와 있습니다. 6번 톱데이 잘 뛰고 있죠. 거기에 9번 우승 스토리 직접 1300에서 우승이 있습니다. 얘네 두 마리 쪽에 좀 많은 인기가 실릴 텐데, 제가 승부하는 이유는 6번 톱데이와 9번 우승 스토리는 현장까지 제가 체크를 하고 정리를 해 드릴 것이고요. 여기에 좀 세게 보는 맛 바로 7번 국민스타입니다. 5군에서도 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고 연투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단 말인데, 최근 3착3착이 조금 아쉬웠죠. 그리고 지금 10주 만에 나오는데 컨디션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월 29일날 우승하고 나서 연속 출전을 하면서 말이 성장하기 이전에 오히려 약간의 지쳐있다? 경주 때 그런 모습을 좀 봤습니다. 찰과상 때문에 10주 만에 쉬다 나오는데 그게 국민스타에게는 오히려 좋은 휴식이 되었다고 저는 평가할게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발쓰임이나 탄력감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되는 말들이 있는 편성에서 7번 국민스타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승부한다. 압축된 마번과 함께 큰 배당까지도 노림수를 들 겁니다. 국민스타를 놓고 승부하면 충분히 배당도 나와줍니다. 부산 8경주는 유상환이 준비한 금이강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다. 완벽한 역중 현장에서 만들어야겠습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최근 뛴 걸로는 1번 키노버 캡틴, 9번 울트라 로켓, 얘네 두 마리가 조금 앞서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 복병권 말들, 그 중에 하나가 3번 영광의 파이터입니다. 얘는 좀 많이 팔릴 거예요. 워낙 사이즈가 좋죠. 대상 경주를 뛰고 나서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7월 13일날 주행검사를 다시 받고 나오는데요. 상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승 당시 걸음 회복했고요. 2번 늘해랑, 선행에 대한 관건인데 선행 나가면 저는 많이 뛸 것으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꿈틀꿈틀거리는 회복세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게이트 이탈은 가장 좋았는데 잡고서 의도적으로 따라갑니다. 자, 이런 건 뭐냐면 어차피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면 앞에 나가서 뽀로록 하고 서버리면 그냥 똥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자, 근데 말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게이트 이탈이 아무리 빨라도 참고 탑니다. 자, 그리고 라스트에서도 끈끈한 걸음을 보여주죠. 자, 그런 말들이 자기의 컨디션을 회복한다.
자, 그리고 걸음의 성장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더 뜁니다. 이건 제가 기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또 그런 말들을 잡아드리면서 부산과 서울에서 중배당으로 승부를 잘 해드리고 있죠. 늘 해랑도 최근에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앞에 가봐야 마지막에 걸어간다. 오히려 참고 탔던 지난 경주 마지막까지 끈끈함을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태는 더욱더 올라와 있고, 빠른 말들이 외곽 쪽에 밀려있다. 늘 해랑이 기습적으로 선행을 치고 나간다. 자, 충분히 복병권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번 늘 해랑까지는 제가 최대 복병마로 체크를 해드리면서 부산 구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경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스파일 코너를 통해서 부산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박구만입니다. 어제 야간 경마가 4주차를 접어들면서 7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제주 경마가 휴장이 들어가면서 부산의 경주수가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14개 경주가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일요일에는 또 5개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지만은 또 오너스컵이라는 또 대상 경주, 또 굵직한 말들이 많이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출전 두수가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기수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좀 더 많은 마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승부처는요, 후반부에 있는 10경주와 14경주 이렇게 또 두 개의 승부처를 준비했는데, 잠시 후에 먼저 앞서 관심권에 있는 마필들 기수들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어서 10경주와 14경주 승부경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 박구만 개인 게시판에 들어가셔서 플러스기 텍스트 참고하셔서 다른 승부처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관심권 있는 마방 마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마필입니다. 11경주를 준비하고 있는 5번 대형시대. 지난 이제 두 번의 경주 준우승과 우승 이렇게 거둬냈습니다. 이 마필이요, 일단 지난 5월 30일 경주에서 변화를 보이긴 왔어요. 그리고 이제 6월 28일 또 우승을 이끌었는데, 지금 그러고 보니까는 편성이 너무 잘 걸렸어요. 잘 만났다라는 거죠. 마필의 그런 상승세, 살아난 그런 상태감도 상태감이지만은 말이 살아나면서 이제 발주까지 힘이 차는 모습 속에서 빨리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약한 편성, 승급전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말이 5등급이지 6등급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이 마필의 그런 준비된 내용이나 그런 힘이 찬 모습, 그리고 이런 편성까지 너무나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투를 이어가는데 자신감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고요. 네, 다음은 8조 마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경주로 가보겠습니다. 구경주 국산 4등급 1300m를 준비하고 있는 10번 천년의 질주입니다. 천년의 질주가 지금 데뷔하고 나서 정말 아쉬운 모습을 너무 많이 남겨줬어요. 이착만 5번을 했어요. 이 마필이 조금은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 부족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반대로 또 보자면요, 그런 전개나 조건 아니면 편성에서 조금은 센 상대들을 만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방에서 역시 계속해서 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준비를 잘 해놨는데, 사실상 지금 게이트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은 초반에 순발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빠르게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감아둘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췄고, 일단 약이 올랐어요. 사실 8조에서도 5번의 준우승이라는 것 때문에 약이 바짝 오른 상태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10번 천년의 질주가 지난 그 아쉬움들을 달래기 위해서 한번 최선의 노력, 사력을 다할 그런 모습으로 10번 천년의 질주를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14경주입니다. 14경주 2등급 1400m를 준비하고 있는 9번 오썸 킹이지. 오썸 킹이지가 지난 이제 봄이었죠. 4월달까지 해서 좀 어느 정도 걸음을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과 6월달 약간의 좀 주춤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의 특징을 보자면요, 이제는 이제 힘이 차면서 초반에 순발력도 나오지만은
오히려 이제 안쪽에 자리를 잡았을 때 외곽에서 덮치거나 이제 빠른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전개를 풀어나기에는 좀 불리한 그런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게이트가 조금 밀리면서 오히려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오히려 마방에서는 더욱더 좋게 생각을 한다. 더불어서 이제 마필의 컨디션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까지 더 좋은 모습으로 경기를 펼치기에 좋은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3조 마방 마필들입니다. 33조입니다. 33조 마방 마필들인데요. 먼저 12경주 가보겠습니다. 12경주 국산 4등급 1600m를 준비하고 있는 안쪽에 있는 3번바 라온파워입니다. 라온파워도 최근에 사실상 좀 강한 상대랑 싸우면서 전개적인 부분에서도 좀 많이 좀 불리한 모습이 있었어요. 좀 늦발도 받았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지금 오랜만에 게이트 안쪽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거리까지도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다시 한번 컨디션을 올리는데 또 열심히 준비를 했고 훈련의 강도를 높이면서 마필의 그런 컨디션을 다시 찾아온 그런 모습이라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장거리 경험이 풍부한 만큼 라온파워의 뒷심을 발휘하는데 이번 경주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네, 다음은 13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400m를 준비하고 있는 외곽에는 10번 라온전설입니다. 라온전설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라온파워와 이제 같은 이제 그 마주님의 앞에 이제 라온 시리즈. 지난 이제 4월 7일 이때 당시 경기를 보자면 이호식 기수가 빠르게 감아돌면서 모래를 피하는 전개를 펼치면서 마피아 걸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다른 경주들이었죠. 5월달에 2번, 6월달에 한번, 뭐 1800m, 1600m, 1400m 이렇게 다양한 거리 경험을 해왔는데 4월달 이후에 사실상 이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를 사실상 제대로 펼쳐내지 못했어요. 모래를 맞지 않고 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좀 빠른 마필들이 만났다거나 아니면 늦발을 했다거나 하는 이런 불운이 따라줬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상적인 발주를 나서준다라면 충분히 외곽에서 모래를 피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좋다. 10번 라온 전설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관심권에 있는 기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희 기수인데요. 박재희 기수의 또 여러 마필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관심권에 있는 마필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7경주 5등급 1000m를 준비하고 있는 5번 예스레드입니다. 예스레드 사실상 이 마필은요 1000m에 좀 더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최근에는 계속 1300, 1200m만 주로 뛰어왔습니다. 1000m를 뛴 것이 정말 오래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뛰었을 정도로 그동안에는 좀 오래됐죠. 약 한 7개월 정도가 됐는데 오랜만에 정말 1000m를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마필의 그 상태감이나 훈련 모습 이런 부분은 일단 마방에서 잘 준비를 했고 정말 오랜만에 1000m를 만나면서 이번에는 한번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초반에 순발력과 거리까지 줄인 상황이라면 5번 예스레드가 복병의 마필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선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5번 예스레드를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13경주입니다. 13경주 국산 3등급 1400m를 준비하고 있는 외곽에는 12번 철비. 철비란 마필이 예전에 이제 좀 됐죠. 이제 봄에 김원수 기수가 선행을 나서서 좋은 경주를 펼쳤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사실상 선행을 원활히 나서지도 못했고 아니면 늦발을 받았거나 아니면 선행을 나서면서 다른 상대들이 또 압박을 가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 지금 보자면요 외곽 게이트가 지금 걸려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마필의 그런 각질이나 경주의 성격에 따라서 때로는 외곽 게이트가 더 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외곽에서 안쪽에 있는 마필들을 하나씩 보면서 차라리 편하게 따라가는 작전이라면은 오히려 안쪽에 갇히거나 모래를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전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기본기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미 검증이 된 만큼
이번 경주에서 12번 철비가 외곽 게이트의 조건을 더욱더 살리기에는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0경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10경주 혼합 4등급 1200m를 준비하고 있는 8번 영광의 팩터의 김호수 기수입니다. 영광의 팩터 같은 경우도 초반에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지난 봄까지 내서 뭐 1800m, 1600m 거리를 다소 좀 길게 가져봤지만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거리 적응력이 좀 나오지 못했고 그러면서 지난 6월 달부터 다시 거리를 줄여서 나왔는데 확실히 거리를 줄였을 때 적응력이 확실히 더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훈련하면서 마방에서 또 컨디션을 맞추는데 또 열심히 관리를 한 모습이 또 눈에 띄고 있고 초반에 빠른 순발력과 오랜만에 또 거리를 줄인 또 편성까지 사실상 적당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마방에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8번 영광의 팩터가 이번 경주에서는 다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10경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경주네요. 10경주 6번 장산도교의 최시대 기수입니다. 최시대 기수가 이 마표는 이제 지난 6월 22일 날 주행 검사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 미제마인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데뷔했죠. 늦게 데뷔를 했는데 마필의 그 완성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또 후문을 남기고 있고 초반의 순발력보다는 라스트 지구력이 더 돋보이는 마필로서 오히려 짧은 1000m보다는 다소 좀 여유가 있는 취입의 여지를 좀 가져올 수 있는 1200m를 데뷔 전부터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겠다. 그리고 주행 검사 이후에 또 마필의 그런 변화된 모습과 힘이 찬 모습에서 6번 장산도교가 첫 데뷔전이지만은 장거리 취입력, 지구력을 발휘해볼 수 있는 기대 신의 마필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간신권에 있는 마방, 또 간신권에 있는 기술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준비한 승부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12마리 접전이고요. 네, 이번 경주 오늘 준비한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자면요, 인기를 받고 있는 마필들 안쪽에 있는 2번 자이언츠 비즈, 또 외곽에 있는 5번 느다, 6번 장산도쿄, 7번 말리스타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보겠습니다. 2번 자이언츠 비즈, 지난 5월달 이후에 사실상 큰 변화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라스트 지구력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기복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5번 느닷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200m 직전에 한번 뛰고 두 번째 도전한 상황이지만은 사실상 지난 1200m 그렇게 썩 좋은 적응력이라고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6번 장산도쿄 같은 경우도 이제 라스트 취입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은 이번 편성이 그리 만만한 모습은 아니고요. 7번 말리스타 같은 경우 전형적인 그 기복형 마필이죠. 게다가 지난 경주 13%였던 그런 주로를 감안하자면은 뛰었던 모습은 사실상 큰 여력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기마들 한 마리 한 마리의 그런 불안감과 단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기마들의 조합을 저는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숨겨진 녀석 복병이 있습니다. 정말 분석에서도 따라주고 내용적으로 따라주고 제가 또 직접 지난 일주일 동안 새벽 훈련 관찰을 하면서도 이 마필이 요번에 편성만 잘 만난다면 거기에 조건까지 또 유리할 수 있는 조건까지 따라준다면 요번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 출마 투표 보고서 딱 그 느낌이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거죠. 그런 만큼 인기에는 밀려있는 복병이지만은 다른 상대들 인기마들의 불안감을 제대로 파고들고서 배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병을 놓고 이번 10경주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반부 11경주입니다. 10경주는 박금환 위원의 최대 승부처였고요.
거름 들고 있는 말들이 몇 두가 있죠. 지금 전체적인 편성이 그래요. 되는 말들, 최근에 잘 뛰었던 말들 두세 마리가 버티고 있고 복병권 말들이 두세 마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걔네들 안에서 메이드가 되는 경주가 많을 거예요. 아주 큰 고배당보다는 압축된 중배당과 한 20, 30배대의 언저리에서의 적중을 만들어내야 되는 7월 26일에 경마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요. 2번 체인지백, 5번 대응시대,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8번 넘버원 스타, 얘네 세 마리가 근소하게 앞서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훈련의 성과를 얻고 나오는 말 하나 체크할게요. 10번 닥터밈인데 지난번에도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승급전에 연투하긴 쉽지 않다. 승급전에 연투하는 말은 인류마다 과연 그런 인류말을, 그런 능력말을 각 마방에서 몇 마리를 보유하겠느냐. 저도 기수 시절에 제가 탔던 말들, 지금은 프리기수 제도가 좀 심해졌기 때문에 이제 이집저집 마방의 말들을 많이 탔죠. 근데 제가 말 탈 때만 해도 자, 프리기수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지금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소속주에 대한 개념이 컸었는데 제가 기승을 했던 소속주 말들 중에 연투를 하고 올라가는 말, 그런 인류말하고 말할 수 있는 말들은 사실 한 3마리? 많았을 때 한 5마리? 그래봤자 2승 3승이고, 자, 그리고 좀 주춤을 하죠. 6군에서 이겼어. 그리고 5군에 올라가서 주춤해. 자, 여기서 성장을 하면 또 5군을 통하고 또 성장을 하면 4군을 통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정체되는 말들은 저희가 이제 기복말하는 말들을 표현을 쓰죠. 자, 10번 닥터미미는 기복말하기보다 저는 분명히 5군에서도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번에는 이기고 왔는데 레이스 흐름도 그랬었고 모든 조건도 좀 안 좋았어요. 오히려 바깥쪽에서 좀 빠르게 선두권에 붙어 나와준다. 그리고 닥터미미가 스타트가 되는 말이에요. 따라가서도 뭐 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좀 못 따라갔던 부분, 자, 그런 부분에서 입상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봤더니 빠른 말이 없어요. 레이스 흐름 자체가 느립니다. 닥터미미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좀 빠르게 선두권에 붙어 나와주면 여기서는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 걸음 들고 있는 10번 닥터미미 체크를 하면서 12경주 정리하겠습니다. 후반부 최대 승부처 12경주입니다. 국산 상권 16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어설픈 인기마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잘라내자 말씀 안 드릴게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분명히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가도 안 되는 인기마들이 팔리는 편성인데 제가 여기서 승부를 하는 이유, 노림수가 있는 최대 목병마가 있습니다. 현장까지 좀 배당의 메리트를 끌고 가야 되는 경주예요. 또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적어도 중고 배당을 선물해 드려야 되는 경주가 12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승부 경주에, 추천 경주에 왜 추천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왜 승부를 해야 되는지 마번들을 다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12경주는 제가 현장에서 오픈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좀 현장에서 좀 배당의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사실 유상한의 경마의 스타일은 5배짜리 원틀막건보다 50배짜리로 한 방 때리자. 사실 이런 좀 경마를 제가 즐겨 하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저의 승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2배짜리에 몰빵할 바에는 20배짜리를 찾아가서 승부하자. 그게 저의 또 배팅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번 12경주는 어설픈 인기마들이 좀 팔립니다. 자, 그래서 걔네들을 잘라내고 유성환이 노리고 있던 승부마, 이번에 제대로 걸음 만들어 놓고 승부하는 걔를 그 복병마를 중심에 두고 20, 30배 대 그리고 인기마들 잘라내면 후공 막건으로 챙겨가도 50배 대 이런 배당으로 승부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최대 승부처고요. 여기서는 중고 배당을 노려보자. 완벽한 적조 12경주에서 노려보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국산 성군 1400m 12마리 나와 있습니다.
이번 사키사키 잘 띄워주고 있고요. 상대권 말들 역시 도전할 수 있는. 자, 거기에 9번 그레이트로 부중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 편성은 잘 만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복병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12번 철비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팔릴 거예요. 요 말은 지금 21조 마방에서 1번 황금거탑과 12번 철비 두 마리를 동반 투전시켜 놓고 있는데요. 자, 두 마리 중에 컨디션은 지금 철비가 상당히 좋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뛰는 걸 보고는 외곽 게이트가 좀 유리한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얘가 레이스가 느리면 선행도 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포지션에 좀 갇히면 레이스 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워낙에 힘이 좋아서 스타트 때 무리를 해서 앞에 붙여놔도 걸음을 지켜줄 수 있는 말로 보여요. 오히려 1400 외곽 게이트가 좋아 보인다. 어설픈 말들이 밀고 나올 때 바깥쪽에서 좀 무리해서라도 외곽 2선이나 뭐 기습적으로 힘이 좋으니까 선행까지도 한번 나가주면 철비는 입상을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은 만나고 있다. 최대 목표가 12번 철비 체크해드리면서 13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4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12마리 여정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네, 이번 경주 지금 현재 인기마들 보자면은 뭐 오썸킹이지, 뭐 위시미러, 뭐 12번 모닝코리아 이런 마필들이죠. 여기서도 이제 한 마리 보겠습니다. 일단 6번 위시미러 전형적인 기복형 마필이죠. 뭐 직전에 정말 뭐 생각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치면서 배당을 터뜨려 왔는데 이번 경주 직전 대비해서 1kg가 더 늘어났고 사실상 편성은 만만한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배당을 터뜨렸던 말필들이 사실상 연투를 이어가는 것은 자기 능력이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이상은 어렵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오썸 킹이지 같은 경우도 기복을 보이면서 역시 그 불안감에 믿음을 갖기에는 찝찝한 그런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번 모닝코리아 최외곽 게이트를 밀리면서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또 많이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역시 전개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 마필들의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전혀 능력에서 밀릴 것도 없고, 오히려 이런 인기마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조건은 더 좋아졌다. 마방에서도 요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다. 이런 제주 휴장을 맞이해서 경주가 늘어난 만큼 오늘은 마방에서도 상금벌이를 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기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2주 전부터 준비를 해온 그런 마필을 제가 또 잡고서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또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출마표를 보면서 두 번, 세 번 또 다시 또 검토를 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이 녀석이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최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기 마필들에 비해서 인기도는 떨어지지만은 주어진 조건이나 능력까지는 밀릴 녀석이 아니다. 그런 숨겨진 녀석을 놓고 14경주 제대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 많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4경주 박근만님의 최대 승부처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4개 형주가 편성되어 있고 편성 자체가 타이트합니다. 되는 말들, 사이즈가 되는 말들이 두세 마리가 몰려있고, 자, 거기에 복병마들도 두세 마리가 몰려있어요. 이 안에서 축 잘 잡아놓고 복승식과 3복승식까지 한번 공략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경마가 이번 주에 만들어질 겁니다. 아주 큰 어거지로 고배당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판판이 저배당으로 승부할 일도 없다. 아주 재밌는 경마일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좋은 마법, 완벽한 승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